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이번 주에 월요일, 화요일에 강한 상승을 좀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상승의 탄력이 이제 오늘은 약간 줄어들면서 쉬어가는 양상인데요. 자, 시장이 오늘은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대 하락세, 코스닥은 0.16% 약보합권 수준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뉴욕 증시가 새벽에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차익 실현의 욕구가 좀 나오면서 뉴욕 증시도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 시장도 그대로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동안 뜨거웠던 업종이 오늘 같이 쉬어갑니다. 이러니까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실적이나 또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 시장에서도 실적 잘 발표가 되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캐터필러가 그랬죠. 자,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내일, 모레에서 큰 기업들의 또 관심이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 발표와 관련된 모멘텀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종목별 장세를 잘 즐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가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시장 8월의 뜨거운 시장에서 여러분들 계속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종목들 오늘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저희가 잘 설명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생겼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어두고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궁금증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와 그리고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하셨죠? 네. 자, 오늘도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자, 그럼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솔트룩스와 현대무벡스, KH바텍, SB비테크, 셀바스 AI 이렇게 5가지 먼저 가져오셨고요. 반종민 소장의 픽은 미래나노텍, 한국카본, HSD엔진, 유니온 머티리얼, 나노신소재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심사숙고하셔가지고 10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들 가운데 시청자분들 보셨죠? 이 종목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를 통해서 이 종목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대응할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가도 될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관심이 생기신 종목 매수하고 싶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를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 지금 여기 보이시죠? QR코드를 공개해드렸습니다. QR코드를 지금 스마트폰으로 딱 인식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는 링크가 나올 거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3글자 이태건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오늘 시작을 해볼 텐데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솔트룩스. 솔트룩스.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이 AI 관련주들이 다시 좀 재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기존에 이제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 하드웨어 쪽에서 다시 한번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금 움직임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솔트룩스라든지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AI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재부각되고 있는 이런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하고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하고 손을 잡고 이른바 삼성판 챗 GPT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로 다시 한번 슈팅이 좀 나온 전고점을 돌파한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솔트룩스가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언어 모델 루시아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이 삼성 챗 GPT에 적용을 할 거라는 이런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현재 이제 기술 검증 등을 통해 가지고 계약 조건들을 좀 조율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솔트룩스가 이 AI 관련된 상장사 중에서 원천 기술을 가장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향후 이런 갤럭시 휴대폰에도 탑재가 좀 된다고 하면 직접적인 수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AI 관련 종목들 이번 주에 다시 부각받고 있는데 솔트룩스를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미래 나노텍이고요. 미래 나노텍. 이 미래 나노텍은 그 IT 디스플레이 소재 전문 업체입니다. 사실상 그 광학 필름에서 그 리튬 그 가공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좀 확장하고 있다 보니까 뭐 대체적으로 그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2차 전지 사업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래 나노텍에 대해서는 최근에 그 별다른 그렇게 이슈는 없긴 하지만 주가 추세 흐름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아마도 한 4분기 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회사인 그 미래 첨단 소재가 있는데 이 미래 첨단 소재를 통해서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에 대한 양극재 첨가제를 분쇄하고 가공한 뒤에 그 국내 주요 양극재 이제 업체를 그 납품을 하기 위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미래 나노텍의 경우에는 자회사를 통한 그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라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양극재 핵심 원료인 그 전구체 사업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본격적으로 그 진행이 된다 하면은 올해 한 4분기쯤에 그 전구체 공장이 좀 착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좀 그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2025년 상반기에 이제 양극재 그 염체계에 대해서도 좀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계속 좀 꾸준하게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결국은 이제 자회사를 통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지만은 전구체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니까 앞으로 좀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 나노텍을 첫 번째 종목으로 반 소장님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 할게요. 네, 두 번째 종목으로 현대무벡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관련주하고 함께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로봇주 중에서도 많이 있지만 네이버에 대한 이런 흐름들로 인해서 이제 현대무벡스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무벡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자동화 솔루션 그리고 IT 솔루션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네이버 사옥에 세계 최초로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를 공급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우디 아라비아하고 이런 네옴에 대한 네옴시티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올 때 계속 현대무벡스가 좀 부각이 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렇고 물류센터 이런 구현에 있어서 자동화 기계 그리고 로봇 등 이런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이 한동안 상승 흐름들이 좀 잘 보이다가 조금은 조정을 거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장 역할을 하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부각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를 좀 따라가는 이런 모멘텀들을 좀 보이곤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는 올해부터 또 글로벌 사업에도 확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건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이외에도 그리고 2차 전지, 공정 분야에도 사업을 좀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현대무벡스 저점에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무벡스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반 소장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한국카본이라는 기업이고요. 한국카본. 이 한국카본은 그 LNG 운반선용 그 단열 판넬 그리고 탄소 섬유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낚싯대든 이제 골프 뭐 관련된 그 카본 시트 등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LNG 선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상 이 한국카본이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주총을 좀 개최를 하는데 이게 지금 이 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특히 이제 그 본행제 필수제인 그 유리 섬유를 생산하는 한국 신소재라고 있습니다. 네. 한국 신소재와 합병 승인을 하려는 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점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상 다음 달 18일에 이제 주주총회를 거쳐서 이제 승인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 그 다음 달 18일 때 그 주주총회에 대해서도 좀 이슈를 좀 챙겨보자면은 사실상 그 탄소 섬유와 관련된 이슈도 있긴 하지만은 대체 에너지 사업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 또한 이제 철도 차량 관련된 부분과 자동차 제조 산업도 사업 목적으로 좀 추가가 되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 포인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요.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달 18일이 아니라 이달 18일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5,162억 원 규모의 그 LNG 수송선 본행체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매출액이 한 그 139% 정도 됩니다. 그만큼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이 동사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카본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KH바텍입니다. KH바텍.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언팩 행사를 대한민국에서 열었습니다. 그쵸.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이 휴대폰 관련해서 Z 플립 그리고 Z 폴더 5를 또 이제 공개를 했는데 지금 초기에 흥행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분위기들도 좋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휴대폰 관련주들 그리고 이 물방울 힌지 그동안에는 이제 저 휴대폰을 접었었을 때 중간에 이제 공백이 좀 떴었습니다. U자형 힌지를 사용했을 때와 다르게 물방울 힌지를 적용을 하면서 이제 이 KH바텍의 이 ASP도 굉장히 좀 늘어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제 공급량이 늘어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초도 물량이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왔지만 오늘은 좀 쉬어가는 이런 모습들 나와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부각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외장 힌지에 관련돼서 90% 이상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물방울 힌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U자형에 대비해서 ASP가 높다라고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적 같은 경우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상치가 훨씬 더 높아요. 한 30% 이상. 그리고 예상치를 좀 높여놨기 때문에 이 차트 흐름들이 당연히 이 재작년 고점, 사실 재작년에도 31,000원 정도 갔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Z 폴더, 이제 휴대폰에 대한 모멘텀들이 확인이 됐는데 올해도 갈 수 있는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KH바텍 이 폴더블 폰의 수혜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주가 상승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 할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HSD 엔진이라는 기업이고요. 네. 사실상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한국카본은 이제 합병 승인했다는 이슈는 있지만은 여기 그 HSD 엔진의 경우에 또 인수 관련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그 HSD 엔진의 경우에는 세계 2위 그 저속 엔진 그 시장 점유율을 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지난 11일이에요. 그 화나 임팩트는 최근에 이제 HSD 엔진 최대 주주인 인하전공이 있는데 이 인하전공과 신주 인수 및 그 주식 매매 계약에 대해서 본계약을 좀 체결을 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수소에 대해서 또한 가스터빈에 대한 친환경 발전 기술에 이 동사에 대한 제조 능력을 좀 더해서 앞으로 이제 이중연료 에너지 생산 등을 좀 통해 국제 그 탈탄소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한다는 방침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인수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계속 이제 하나의 경우에는 조선사와 관련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점차 이제 확대한 그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 HSD 엔진의 경우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모멘텀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5월부터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좀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주가의 그 우상향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분들은 계속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HSD 엔진 이렇게 조선주 2개를 주셨는데 방 소장님 유튜브에서 아라님이 질문을 주시긴 했어요. 아까 한국카본을 알려주셨잖아요. 한국카본 목표가를 아라님이 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일단 지금 이 기업의 경우에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주가가 상승을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일단 15,000원 이상 돌파하는지부터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5,000원 이상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16,000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지켜보시면서 알겠습니다. 대응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15,000원 일단 첫 번째 목표가로 알려주셨으니까요. 그 뒤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SBB 테크입니다. SBB 테크. 좀 전에도 이제 현대무백스처럼 로봇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SBB 테크는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이 감속기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감속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캐파를 계속 좀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 완료를 좀 마친 부분들도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감속기 생산 캐파가 기존에는 12,000대 내외에서 이제 52,000대까지 증가가 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캐파분에서도 이제 4배 이상 상승을 한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로봇용 감속기 생산 기업들 중에서는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정부 과제를 통해서 또 소형 감속기 기술력도 인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로봇주들이 부각이 됐었을 때 이제 고점 부근이 95,000원에서부터 3분의 1 선까지 내려왔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절반가량 하락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가능한 이제 자리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SBB 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마켓 시어 부분에서도 점진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협동 로봇 기업들과 그리고 감속기 테스트라든지 이런 양산에 대한 이런 논의들도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주요 고객사하고 웨어러블 로봇들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일본의 감속기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로봇 AI 관련된 종목들을 오늘 이태건 전문가님은 많이 가지고 오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요. 유니온 머터리얼. 이 기업은 그 페라이트 마그네트 그리고 세라믹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네. 최근에 계속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히토리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은 그 갈륨에 따른 계속 좀 이슈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제로서 한 번 정도는 튀어오르지 않을까 해서 좀 가져왔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사실상 그 지난 13일이죠. 중국 정부가 그 갈륨 그 수출 통제에 나선 가운데 전기차 업체들이 그 실리콘 카바이드를 좀 대체제로 좀 보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동사가 초고순도 실리콘 카바이드에 대해서 단결점 웨이퍼 제조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좀 이슈가 좀 부각됐기 때문에 사실상은 뭐 주가는 그 당시 때 크게 오르지는 못했지만은 재차 이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서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이 그 G7에 따른 그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G7에서도 중국에 따른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갈륨에 따른 이슈도 있긴 하지만 이러한 그 행동에 따라 단기적인 상승 동력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적인 접근으로 좀 관점을 바라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7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고 그 외국인 및 기관의 수급에 따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굉장히 좀 유효하니까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하신다 하면은 아마 4,200원대 정도는 일단 목표가로 좀 잡고 대응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까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수익을 올려보자라는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네, 셀바스 AI입니다.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 관련된 전문적인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인식이라든지 음성 합성 등 AI 소프트웨어를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 음성 합성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1위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 필기 지능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음성인식 인식률이 98% 이상 됩니다.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걸 보통 어디서 쓰냐면 뭐 지하철이라든지 그리고 이 지자체, 공공기관의 다양한 안내방송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 관공서에서 많이 듣는 이런 음성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AI 관련된 뿐만이 아니라 이 셀바스 헬스케어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같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셀바스 헬스케어가 지분을 투자한 투자한 기업이 AI 심장 초음파 솔루션 FDA 승인을 획득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와 그제 슈팅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AI 원격 의료 사업에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에 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셀바스 AI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이제 살짝 눌림목이 좀 진행되는 이런 부분인 거고 3만 원 정도는 충분히 넘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셀바스 AI 그 사이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정희안 님이 셀바스 AI 22,200원에 비중 10%를 가지고 계신데 이거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사실 그랬어요. 지금 2만 원대면 30% 정도 수익이 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는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는 보여집니다. 뭐 10% 내외시니까 한 10% 정도 내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눌림목이 주는 자리에서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 매수 의견 주셨으니까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반 소장님 5번째 바로 갈게요. 네, 나노 신소재고요. 나노 신소재. 이 나노 신소재는 그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리고 태양전지와 관련된 그 나노 소재 그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전극액에 사용하는 CNT 그 도전체에 대해서 주요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국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가져왔고요. 사실상 이 동사의 경우에는 2024년부터 25년까지 CNT 도전체 에 대해서 캐파 증설 규모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 하면은 주가로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CNT 도전체 그 어떻게 보면 캐파 규모가 2024년에 24,000톤에서 3만 톤으로 좀 확장될 예정이고 2025년 때는 37,000톤에서 48,000톤까지 좀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적적으로만 좀 잘 반영이 된다 하면은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이 CNT 도전체에 대한 매출은 2023년 그러니까 올해는 한 489억 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 25년 때는 그 3천억 정도 예측을 좀 크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본격적으로만 잘 그 유지만 된다 하면은 장기적으로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가의 흐름이 최근에 좀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큰 비중으로 좀 들어가기에는 다소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적은 비중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다 하면은 18만 원대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추후에 또 조정받았을 때 그때 또 재진입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노 신소재까지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가지 종목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좀 한번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장 상황은 어떤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입니다. 오늘장 시장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700선을 눈앞에 뒀던 국내 증시가 현재 구간에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에 대한 부담감에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영향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5거래일 만에 반락하면서 0.45%가량 하락한 2,65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5% 밀리면서 93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징주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초전도체 관련 기업들입니다. 4거래일째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세계 최초로 상온의 초전도체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 기업들의 모멘텀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납을 활용해서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다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20% 이상의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는 종목들 참 많은데요. 이 중에 오늘 만원선 라운드피겨 넘어선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업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암 역시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MLCC 기업들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회복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IT용 부품 재고 조정이 일단락되고 있다라는 분석 속에 관련 기업들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기가 중국 시장에서 전장용 MLCC 사업이 지금 점점 성장을 하고 있죠. 이 부분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MLCC 관련 기업도 오늘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오전장에는 7% 가까운 급등세가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견조한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4.9%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아모텍의 시세가 가장 좋습니다. 두 자리대 강세 나오면서 12,2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함께 살펴보시죠. T-로보틱스가 미국에 있는 법인이 2차 전지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42억 원가량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로봇 관련주들 최근 저점을 딛고 반등하는 종목들 많죠. 이 시각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기사의 주인공인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3%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효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7월 25일 신저가를 찍은 뒤에 지금 4거래일째 지속적인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9%가량의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초전도체 관련 기업으로 분류가 되면서 오늘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고은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 종목을 더 준비했습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때마침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매도할까요? 계속 끌고 가도 될까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들으시다가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라고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있고 샵 3771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분이 또 어떤 종목들을 더 가지고 오셨을까요? 추가 10가지 종목도 바로 공개해드립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뉴로메카와 네이버, 바이브 컴퍼니, SK 하이닉스, 알체라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반종민 소장의 픽은 로보스타, 두산에너빌리티, 태경케미컬, 나무기술, AD 테크놀로지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종목들 가운데,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저희에게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궁금한 점 많이 보내주시면 두 분이 자세히 알려주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도 더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여기 QR코드를 공개해드렸는데 이 QR코드를 지금 이 스마트폰으로 딱 인식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는 링크가 공개될 거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이태건 전문가의 성함, 이름 3글자를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릴레이 이어가 봐야 되겠죠. 이태건 전문가님의 6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 뉴로메카도 이제 협동 로봇, 그리고 산업용 로봇, 그리고 이동 자율 로봇, 이런 부분들을 로봇에 관련된 부분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육축 다관절 협동 로봇을 좀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식음료, 이 F&B에 대한 솔루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좀 제작을 하는 이런 업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커피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피자나 혹은 치킨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음료에 해당되는 부분에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로봇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인건비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원가 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생산 능력, 이런 캐파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제 이 뉴로메카의 로봇들 시장들이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로메카가 사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일반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 타사에게 공급을 받아가지고 로봇을 좀 제작을 하는데,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자체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생산 원가가 좀 낮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다른 기업에 비해서 높게 나오는 거고요. 감속기 제외하고도 다른 핵심 부품들을 내재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상반기 6,000대, 내년 12,000대까지 확장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뉴로메카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뉴로메카 함께 6번째 종목으로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6번째 종목은 뭐죠? 네,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 역시 로봇주. 네, 이 로보스타는 그 산업용 로봇 전문 업체고요.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은 이제 반도체 장비, 트랜스퍼 로봇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좀 글라스 반송용 로봇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송용 로봇에 따른 좀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 동사의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LG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의 로봇 이슈에 따른 좀 부각을 받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LG전자의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 일반적인 언어로 작성된 그 조종 매뉴얼을 읽고 이해하는 자연어 처리 기반의 인간형 조종사 로봇 중에 그 파이봇이라고 있는데, 이 파이봇을 좀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좀 있는데, 사실상 이 동사가 개발을 한 것이 아니라요, 카이스트에서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이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포인트는 그 해당 카이스트 교수가 지금 로보스타의 사회이사로 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관점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 데니스 홍이라고 있는데, 이 데니스 홍 이라는 UCLA 그 기계공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배송 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뜻하는 라스트 마일에 대한 로봇 개발을 좀 진행 중인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사실상 산업용 로봇인 이동 부분들이 있는 이 로보스타 역시 수혜를 같이 좀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 복합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 다 로봇 관련 종목들을 함께 사이좋게 가지고 오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이요. 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사실 그동안 이제 포털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각종 광고라든지, 그리고 이제 쇼핑 관련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전 때부터 점진적으로 피크를 찍었던 이런 실적들이 그 이후부터는 좀 아쉬운 모멘텀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다만 이제 2분기가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데, 여기에 이제 이번 달에 출시가 될 이제 이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X가 이 AI 관련된 내용이죠. 이제 공개가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고유의 사업 이외에 이 AI 사업들이 진입이 되면서 추가적인 포트폴리오가 좀 진행이 되고
되고 새로운 사업들을 영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네이버의 실적 부분들이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온 이유는 이제 포시마크를 인수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되면서 매출액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여행이라든지 뭐 공연 이런 예약 서비스에 대한 매출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콘텐츠 부분에서도 유료 이용자가 확대가 된 부분들, 그리고 다시 한번 봐야 될 게 우리가 8월 24일 날 이제 AI 하이퍼글로벌 X가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AI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가 체크해 보겠고요. 다음 반 소장님. 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네,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발전 설비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원자력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좀 모아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4조 5,39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4,947억 원을 좀 기록을 하면서 좀 전체적으로는 나쁘진 않게 굉장히 좀 흐름들이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는데, 사실상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살펴볼 때 상반기 수주에 대한 금액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수주 금액이 5조 1,641억 원, 그러니까 올해 목표량의 한 60%를 벌써 채웠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굉장히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이 동사의 경우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그 지난 27일에 그 배터리 재활용 전문자 회사인 두산 리사이클링 솔루션을 좀 설립을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땐 폐배터리와 관련된 이슈에 따른 부분들을 계속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이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수치가 찍히기에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2025년을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2025년 하반기부터 연 그 3,000톤 규모의 원료를 좀 처리를 해서 리튬을 회수할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사안들을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내년에도 그 전력 수급 계획이나 이런 점을 봤을 때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모아가는 전략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 이태건 정관님. 네, 바이브 컴퍼니입니다. 바이브 컴퍼니. 바이브 컴퍼니도 뭐 AI 관련된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카카오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뭐 자회사격이라고 좀 보셔도 무방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이 AI나 빅데이터 전문 기업이고요. 카카오가 지분 8.13% 100만 주 이제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도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공공 부분의 AI를 이용해서 문제 해결 관련된 이 솔루션들을 판매를 하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자체 생성형 AI 언어 모델인 바이브 서치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어 MRC 성능 평가 1위를 차지하면서 기술 우수성도 이 입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가 실적이 긍정적이고 카카오가 실적이 긍정적이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네이버가 슈팅이 좀 나오면서 카카오도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카카오 관련주들이 전부 다 상승을 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군다나 이제 이 AI 관련주인 바이브 컴퍼니도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0,000원대에 안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AI 관련주들은 향후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적 부분들 뭐 좋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나아질 거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브 컴퍼니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태경 케미칼이라는 케미칼. 네, 그 액체 탄산 등의 탄산 가스 제조 업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정유 석유 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그 어떻게 보면 그 가스가 있습니다. 이 가스를 공급받아서 고순도의 그 액체 탄산과 드라이 아이스를 좀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전에 제가 좀 언급을 했을 때는 그 굉장히 좀 폭염이니까 드라이 아이스 때문에 좀 그 추천을 했었던 이력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관점은 먼저 첫 번째로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업이 그 조선업 빅사이클 도래로 인한 용접용 그 액체 탄산 수요 증가에 따른 기대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선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서 태경케미칼은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에 대해서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국내 그 액체 탄산 수요의 약 60%가량을 조선용 용접이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동사의 경우에는 국내 조선 3사를 모두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좀 상당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사실상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조선사와 관련된 이슈는 9월에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도 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조선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외국인 및 기관의 그 순매수세가 굉장히 좀 유입이 되고 있고 날씨가 더워졌기 때문에 드라이 아이스에 따른 그 이슈도 같이 좀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위에 지금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매수 조건으로 유효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태경케미칼 역시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의 9번째 종목이죠? 네, 오랜만에 대형주 말씀드리겠는데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 들어서 이 AI 관련된 흐름들 그리고 이 GPT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 수혜주로 SK 하이닉스가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실질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는 HBM에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많은 모멘텀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예상 실적도 적자로 마감을 할 거라고 보여지죠. 다만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흑자 전환이 가능한 이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SK 하이닉스는 이제 AI 성능 향상에 필수적인 차세대 메모리 우리가 알고 있는 HBM을 만들고 있죠. 네.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도 지난달에 캐파를 내년에 2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이 HBM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을 HBM 시장 역시도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DDR5, 이 D램보다 사실 5배 이상 이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이 HBM의 수요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실적도 가파른 상승 보여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하이닉스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대형주 주셨고 이번에는 반 소장님 9번째는요? 네, 나무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나무기술. 이 나무기술은 그 가상화 및 클라우드 솔루션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은 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칩 부족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중단 위험을 좀 경고를 했었던 이력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 동사의 경우에도 그 레드렉과 함께 그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공급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테마로서 제가 봤을 때는 접근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가져왔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상 그 본격적인 이슈가 부각됐기에는 지금 시점이 좀 적절한 것 같아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단기 조정 후에 최근에 그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이 좀 특징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기술적인 접근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되지만은 최근에는 그렇게 이탈할 흔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부터 단기적인 조정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3,100원 내지 3,200원까지는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슈팅이 나왔을 때 3,200원에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접근으로서는 아직까지 좀 유효하고 있고 지금 매집 주체는 아직까지 깨진 흔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진입을 하셔도 굉장히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지금 밴드 구간을 좀 정확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손절도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무기술까지 소개받아봤습니다. 이제 이태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마지막 종목으로 알체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알체라 같은 경우도 역시 AI 관련된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AI 영상인식 분야에서 토탈 솔루션 기술까지 보유를 한 그런 기업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가 지분 11.73%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알체라가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이버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가 8월 24일 날 이 AI 관련된 모멘텀들이 확인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이 알체라가 먼저 그제 상한가를 좀 보여줬고 어제도 상승, 오늘도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랑 상관없이 이 AI 관련된 그리고 네이버에 관련된 이런 모멘텀들로 다시 한번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알체라가 하고 있는 이런 뭐 이제 카메라에 들어가는 AR, VR 기술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인식 AI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네이버를 통해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알체라에 대한 이런 모멘텀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상 상황 감지 AI 솔루션 국내외 시장 확대에도 실적들이 점진적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은 좋지는 않지만 이런 시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먼저 상승 흐름들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뭐 그 외에도 알체라의 상승 흐름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체라까지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제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은요? 네, AD 테크놀로지고요. 사실상 지금 뭐 가온칩스나 그 관련된 그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설계 회사의 경우에는 지금 대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흐름들이 한 번 정도는 그 반도체 쪽에서도 한 번 정도 순환매의 흐름들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디자인 하우스나 이런 쪽은 계속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소자 설계 및 제조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 파운드리 업체인 TSMC 기반을 통해서 시스템 반도체 칩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자인 하우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동사가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DSP 협력 파트너사 관계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좀 분위기가 잡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가 글로벌 빅테크 최첨단 반도체 설계 주도 그 짐 켈러라고 있는데 이 짐 켈러와 그 AI 칩 프로젝트에 착수를 했다라는 좀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여기에서 미국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텐스 토렌트 크로스와 그 칩 연구 개발을 네 어렵네요. 그 프로젝트에 잇따라 좀 개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땐 삼성전자에 따른 파운드리 사업부에 따른 좀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내 설계팀이 있는데 파운드리 디자인 서비스 팀의 경우에도 연구 과제를 좀 담당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 AD 테크놀로지 역시 그 파운드리 협력사로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가져왔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렵게 설명 마지막까지 잘 해주셨습니다. AD 테크놀로지까지. 자, 이렇게 10가지 총 20가지의 종목을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을 골라봐야 되겠는데요. 탑픽과 간단하게 가격 전략 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이태근 전문가님. 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알체라 탑픽으로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이 17,500원 선 말씀드리고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체라를 설명을 주셨습니다. AI 관련 또 이슈가 있으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반 소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마지막 종목이 AD 테크놀로지고요. AD 테크놀로지. 예, 목표가는 28,000원인데 손절가를 좀 짧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1,900원 이하의 경우에는 좀 손절을 좀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만 잘 지지를 해준다면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체라와 AD 테크놀로지를 오늘의 탑픽으로 골라드렸습니다. 가격 전략 알려드린 거 잘 체크해 두시고 한번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증시 파워10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